100% 리얼하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신개념 라이브 코쇼 러브코치.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불금을 맞이한 남자 러브코치의 이철입니다. 제 곁에는 주말을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윤경 씨 함께하십니다. 자,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모두 마음이 여유롭게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설레임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성공하는 사람은 더욱더 성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왜? 성공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네. 고민이 있는 분은 그것을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고민이 생기는 그 즉시 러브코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공식이 또 포함하게 되는 거겠죠? 아, 그러네요. 또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 고민이 있는 사람은 계속 고민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희 러브코치와 함께 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은 네. 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또 불금을 맞이했는데 네. 이 불금일수록 오히려 고민이 있으신 것들, 왜냐하면 이 한 주에 그 묵은 고민들 있잖아요. 네. 이거 확 좀 다 푸시고 주말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네. 또 여러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희 러브코치를 대표하시는 네. 이분이 오늘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특별히 이분 오늘 제가 봤을 때 그 앞머리 살짝 자르셨는데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와우. 오늘 저희 한 40대 정도로 이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직 30대인데 40대로 보인다고. 예, 오늘 좀 젊어 보이시는데. 자, 저희 루나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 자, 반갑습니다. 우! 와, 오늘 진짜 생기가 있어 보이네요. 네. 예. 여러분들한테 지금 30대인데 40대로 젊어 보인다는 이런 악담을 드는 루나입니다. 뭐 제 나이가 궁금하진 않겠지만 저렇게 눈이 썩어 있는 철희 씨한테 한 번쯤은 눈이 좀 트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저 윤경 씨 거기 병 네. 있잖아요. 예. 한 번만 때려주세요. 아, 예. 이걸로 때리면 저는 법적으로 구속당할 수 아, 머리만 안 깨질 정도로. 아유, 굉장히 아플 것 예. 같은데. 예. 네. 자, 뭐 루나 선생님께서 예, 예, 아유, 저렇게 병 이렇게 때리려고 하시니까 네. 갑자기 마음이 또 고민이 생기네요. 제가 예. 사실은 병을 잘못 잡았어요. 예. 때려주실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너무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제가 하셨어. 그러니까 티 날까 봐. 네. 예. 네. 자, 자. 오늘은 얌전한 컨셉으로. 네, 오늘 좀 특히 머리띠도 이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뭐 루나 선생님도 그렇고 윤경 씨도 그렇고 네. 마치 그 대학교 새내기생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예. 노인대학이요? 아, 그럼요. 네.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정말 자유로움을 만끽하시는 분들이 아, 많이 계실 겁니다. 그쵸.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이제 성인이 된단 말이죠. 야, 기회다. 오늘 같은 날은 자유로움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특혜로 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아,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방송 함께 보시면서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놓으면 잘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상태 어떻게 컨트롤하면 조금 더 좋은 곳에, 아직 면접도 남았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예. 미리 다 풀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이렇게 내려가 있다면 조금 업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너무 풀어져 있다면 조금 더 다독일 수 있는지, 이런 절제와 중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들을 조금 더 나은 길로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게다가 뭐 네. 수능 얘기, 이 수능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사실 이 수능 이번 한 주는 정말 어떤 그 시험에 관한 거 좀 스트레스 탁 놓고 네. 좀 이렇게 푹 쉴 수 있는 그런 한 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능 끝나고 난 이 부모님들, 예, 그동안 또 물론 고생 굉장히 많으셨지만 네. 이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고민이요? 아, 우리 아이가 이제 수능이 끝났다 그래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막 놀 것 같은데. 아. 얘가 또 집에도 안 들어오네. 수능 끝나고 난 뒤로부터. 네. 예, 그런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네. 예, 이 부모님의 어떤 걱정, 그리고 시험을 좀 잘 못 본 것 같은데 예, 12월 3일 날 시험 이 성적 결과 나올 텐데 이것도 어떻게 또 이것도 어느 또 그 목표로 했던데 잘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방황할까봐 예. 그게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유독 그 루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림들 중에서 말이죠. 예. 이 정글 속에서 여유롭게 놀고 있는 이 원숭이 그림 같은 걸 봤거든요. 오. 아마 이렇게 정글이나 이런 곳에서 놀고 있는 원숭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그림 한번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그림을 철희 씨한테 보여드렸더니 네. 작품 제목을 이렇게 읽더라고요. 앙리 루소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앙리 작품의 제목은 루소. 예, 그래서 이분의 머릿속에 정말 백지와 같은 신세계가 놓여 있구나 이런 생각을 깨끗한 하면서 남자입니다. 네. 예, 우리 철희 씨가 앙리의 루소라는 작품으로 읽은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작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지금 이 작품인데요. 네. 네.
원숭이라는 작품입니다. 원래. 예, 저게 그래서 지금 그 자막 때문에 살짝 안 보이는데, 네. 네, 요 지금 이제 보이죠? 요게 네. 원숭이에요, 밑에 있는 게. 예, 아래쪽에 있는 게 지금 예. 원숭인데요. 네네네. 일단 그 원숭이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고요. 그거보단 이제 녹음, 그 수풀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고요. 사실 네. 이 작품을 부엉이나 또는 앵무새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위에 지금 나무 위에 있는 새를 더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하얀색 그렇죠. 앵무새죠. 네네. 그래서 그 지금 둘의 상관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워낙에 앙리 루소가 일단 이런 그 좀 초자연주의적인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 작품을 보면 색채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파스텔은 아닌데 이 색이 되게 눈에 들어와요. 질감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질감 자체나 색채에 대한 강렬함 때문에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익숙하네요. 뭐 이런 네.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작품에서 보시는 건요. 사실 윤경 씨는 이 작품이 밀림의 원숭이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면 좋겠구나. 그냥 여유롭게 편안하게. 저는 네. 왜 타잔 같은 그런 어떤 그 벌거숭이 없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네.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네. 예. 아니 타잔이 필요해요? 제인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둘이 없잖아요. 근데 예, 이제 예. 요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네. 지금 앵무새도 그렇고요. 다른 어떤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오. 좀 약간 그 누군가를 빤히 쳐다보면서 오히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자유롭게 밀림에서 뭔가 자기들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낯선 존재가 그 밀림에 딱 들어갔을 때 저 이상한 애는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른 게 나타났을 때 어떤 그런 이질감 이런 걸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네. 저런 데 내가 속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 밀림 속에 가서 되게 자연스럽게 본능대로 살고 싶다. 나는 그리고 거길 다가갔지만 정작 우리 인간성을 너무 갖고 있는 인간은 그곳에 가면 약간 배척받을 수 있는 즉 우리가 너무 사회화돼 있고 너무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곳에는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가 좀 있는 작품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어머, 같아요. 아 진짜 예. 가만히 보니까 다 빤히 원숭이들이 쳐다보죠. 예. 앞을 응시하고 있어 이렇게 빤히. 아니, 그리고 저희 멈췄어. 그렇잖아요. 네. 사실 가끔가다 이제 네. 동물원 가면은 네. 우리는 동물들을 보러 이렇게 동물원을 가는데 네. 동물들이 사람을 동물 보듯 쳐다볼 때가 있어요. 또 엄밀히 맞는 말이죠. 네, 뭐 오늘은 이런 어떤 것처럼. 애들이 왔나 뭐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동물원을 갔을 때도 우리가 흔히 그곳의 주인은 사실 동물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동물인 그 집 주인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가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상한 애들이 와서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았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 네. 루나 선생님께서 방금 보여주신 이 앙리 루소의 원숭이 네. 이 작품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삶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고민이 네. 없는 저희 러브코치 시청하시는 이 애청자분들은 네. 고민이 생기면 그때그때 저희 러브코치에 전화 주셔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해결하는 방법을. 네. 근데 그분들이 고민 있는 분을 바라봤을 때, 요 오늘의 이 작품처럼 네. 그렇게 좀 러브코치를 보면은 러브코치에 전화를 해서 이 상담을 하면 고민 풀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을까? 맞아요. 예, 예. 네, 그리고 TV 브라운관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예. 마치 저렇게 원숭이처럼 뭐 하는 방송이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고 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달려가 봐야 될 텐데요. 정리해드릴게요. 자, 러브코치입니다. 러브코치는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누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도 해결을 해드리면서 일상 다반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민들도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수능일 때는 수험생들의 고난과 스트레스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외톨이 아이들, 그 외에 사회적으로 적응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까지 어우를 수 있는 이런 많은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된다. 아니면 부부관계가 어렵다. 예. 남편을 원하는데 부인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든가 몸의 대화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네. 시청자분은요. 그죠? 근데 몸의 대화를 잘 읽어내려면 마음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모님이 너무 예뻐해서 그게 스트레스 받는 우리 신혼의 임산부 여성들
전화 주셨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좀 피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때로는 뭐 예. 이사 가도 괜찮을까요? 가게 언제 나가나요?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해결하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자, 밑에 저희 자막 이제 보이실 겁니다. 네. 060-808-8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아마 지금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네. 이거 지금 전화하면 받나? 이런 맞죠? 생각하시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저희가 12시부터 2시까지는 저희가 생방송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저희가 또 2번, 3번, 4번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차마 방송으로 조금 말씀하시기 조금 마음이 더 무거우신 거, 좀 더 적나라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저희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섬세하고 세밀하게 말씀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2번에서 여러분을 네. 기다리고 있고요.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 또는 네.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 연애 과연 지금 내가 올바르게 건강한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가 또는 이 연애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네. 바람을 피시는 분들 때문에 또는 바람을 맞으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골치 아프고 지금 골머리 썩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재혼 게다가 황혼까지 지금 바라보시는 분들 네. 세상에는 사랑의 종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오로지 이 연애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기 위해서 3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께서 계시면서 그 선생님들만의 고유번호를 각각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4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2번, 3번, 4번 저희가 365일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 지금 1번에서 이 060-808-8000번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마음들 함께 나누시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오로지 아. 대한민국에서 이 러브 코치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아우 정말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예. 주위에서 고민 털어놓는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윤경 씨한테 네. 개인적으로 이제 막 얘기 털어놓으신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저한테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저도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거든요. 네, 진짜 상담을 받다 보면 전문가들의 손길과 상담이 왜 필요한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예. 생각지도 못한 것들 저만 그런 해도 해답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러브 코치 방송하면서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윤경 씨한테처럼. 저한테도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좀 깊이가 모자라고. 네, 네. 근데 정작 제 고민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루나 선생님 곁에 계시니까 늘 네.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마 저희 그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내가 이론적으로는 되게 빠삭해. 그래서 아마 주변의 분들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상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께 상담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고민은 해결 못해서 골머리 앓으시는 분들 저희 러브코치 함께하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러브코치와 함께해서 여러분들 그 고민 다 좀 털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네.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어제에 이어서 네네. 어제의 이 의뢰인 Y 네. 저희가 어제 요거 굉장히 심도 있게 나누면서 네. 그 이야기 오늘까지 저희가 넘어왔거든요. 예, 어제 전화도 예. 많이 왔었고 해서 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요 의뢰인 Y 또한 여러분들의 고민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고민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주제를 삼아서요.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함께 고민을 나눠보자라는 취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뭐 어제 그럼 주제가 뭐였는지 네. 의뢰인 Y 어떤 주제를 갖고 저희 이 러브코치 상담을 주셨었는지 일단 윤경 씨 네. 주제하고 그 네. 프로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주제는요. 혼자라도 낳고 싶은 그의 아이, 미혼모라도 되고 싶은 게 제 욕심일까요? 라는 40대 중반 여성의 그것도 중견회사 중역, 돈 좀 법니다. 예. 또 공사구분 철저한 이지적인 여자죠. 게다가 고학력의 유학파, 어. 잘 나가는 여성분인데 예. 단지 15년간 내연녀의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40대 중반 단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난 다 가졌어. 하지만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 바로 아이 낳는 일. 요거를 내연남에게 정자를 좀 두고 예. 네 정자만 주면 내가 혼자 다 키우마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이 낳을 수 있을까? 자, 반대하는 중요한 남편과의 이야기. 네. 15년 동안 그냥 내연녀로 만났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 남자는 가정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여성분이 이 남성분한테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워낙 또 골드미스고 네, 네. 잘 나가시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단지 딱 하나 바라는 게 생긴 거죠. 예, 너의 아이를 내가 갖게 해줘. 네. 예. 자, 일단은 그러면 윤경 씨, 저희가 요 상황을 좀 더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요 상황을 좀 더 정감 있게 네, 실제 리얼로 저희가 바로 한번 네.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의뢰인 Y. 네. 시작. 만나보시죠. 아우, 철희 씨. 아, 윤경아. 어떡해. 오늘 같은 불금에 나오라 그래서 미안해. 와이프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 아, 자, 걱정 마. 늘 그래 왔듯이 오늘 금요일 정말 또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얘기했어. 아, 출장 간 줄 알아. 진짜 걱정하지 마. 센스 있다. 아, 애들은 뭐라고 안 그러고? 아, 애들 뭐 잘 자고 있지. 근데 철희 씨 큰아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그 철희 씨의 모습이 다 그대로 있더라. 아, 그 녀석이 날 아주 정말 잘 빼닮았어. 주변 사람들이 날 보면은 정말 어찌 그렇게 빼다 박았냐고. 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사는 이유도 있어. 와, 철희 씨 있잖아. 어. 우리 만난 지 15년 됐잖아. 아, 참 우리 벌써 그렇게 됐나. 그리고 사실 그동안 15년 동안 데이트 비용은 거의 내가 다 냈잖아. 내가 더 잘 버니까. 그렇지. 그치? 참 내가 그 부분에서 미안하게 생각해. 그리고 내가 가정에 대해서 항상 부담 없게끔 음. 짐 지어주거나 스트레스 주는 건 없지. 아, 난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15년 동안 나를 만나면서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적도 없지. 아, 참 내가 오히려 되려 미안하지. 왜냐면 나는 가정도 있고 윤경이 너는 나 하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바라보고 함께 만나는 건데 나는 참 그 부분에서 좀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면 미안해하지 말고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그게 뭐가 있을까? 나한테 정자만 줘. 어? 그냥 단지 정자만 나한테 주면 나 혼자 임신을 해서 우리 철희 씨 큰아들처럼 철희 씨 똑 빼닮은 그런 아이 하나만 탁 낳아서 키우고 싶거든. 내가 양육비 이런 거 걱정 안 하게 할게. 그리고 나 혼자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그냥 애가 필요해 난. 그것도 철희 씨 닮은 애. 정자 좀 줘라. 어? 아니 저기 윤경아, 어.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음. 아,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 왜? 그게 아니, 왜 안 돼? 저기 있잖아, 윤경아, 그게 물론 너의 마음은 내가 좀 어. 이해는 돼. 아니야, 내가 와이프한테도 얘기도 안 할 거고 가정을 깨라고도 얘기 안 할게. 지금처럼 그냥 우리 이렇게 사귀면 돼. 그냥 아이만 낳을 수 있게끔 도와줘. 그건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진짜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그래, 직설적으로 얘기할게. 응. 저기 있잖아, 내가 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알지? 근데 나는 내 가정도 있잖아. 응. 근데 내 집사람한테 차마 이렇게 양심에 걸리는 일은 좀 못하겠어. 집사람한테 이야기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 혼자 키우겠다고 영원히. 아니, 그리고 그게 내가 또 마음에 너무 걸릴 것 같아. 응. 그럼 그렇지. 그리고 와이프 윤경아. 얘기는 핑계였잖아. 본인이 하기 싫은 거잖아. 아니, 왜 내가- 내가 발목이라도 잡을까 봐? 노. 내가 더 잘 나가. 내가 돈도 더 잘 벌어. 이제껏 했던 것처럼 나는 그냥 이렇게 커리어 여성으로 살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임신만 하게 해줘. 그리고 헤어져. 아니, 난 아이를 선택하면 돼. 그게 말이처럼 그렇게 쉽니? 왜? 뭐가 어려운데? 나 그리고 내가 참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그래, 나보다 너가 더 잘 나가? 그래. 나 그래 9급 공무원이야. 응. 이 나이 되도록 9급 공무원으로 살아가는데 응. 나 정말 이번에 진급 책 잡히면 안 된다. 이거 나중에 야, 나 공무원 됐는데 내가 나중에 이거 너 책 잡혀가지고 내가 진급 못하고 이러면 너도 못 만나. 나 가족들 볼 낯이 없어. 그러니까 놀 건 다 놀고 즐길 건 다 즐기고 15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다. 난 여지껏 40대 중반이 되도록 혼자 살았다고. 아니, 윤경아. 헤어져. 아니, 난 뭐지? 그냥 임신만 하면 돼. 아니, 뭘 헤어질 필요가 뭐가 있어. 난 아이가 갖고 싶다고. 아니, 지금 15년 만난 것처럼 앞으로 20년, 25년 그냥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 야, 너 나도 그리고 내 애가 필요해. 너 생각보다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넌 몰라서 그래. 나 돈 많아. 사람 주면 돼. 걱정하지 마. 참, 그래서 정자 줄 거야 안 줄 거야? 못 줘. 절대 못 줘. 헤어져. 그래, 헤어지자. 자, 이렇게까지 온 거죠. 네. 예. 근데 진짜 안 줘요? 치사하게? 아니,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네. 저는 그 남성분의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연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근데 두 분 로라 진짜 선생님. 화나신 것 같았어요. 네. 아니 저는 진짜 어제부터 의뢰인 Y가 이미 저한테 네. 빙의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의뢰인 Y예요, 진짜 그냥 네. 몸속 뼛속 깊이. 근데 사실 15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났다라는 게 단순하게 둘이 정말 데이트만 즐긴 게 아닌 이상은 네. 남녀가 성인인데
할 거 다 했을 텐데. 그랬겠죠. 그죠? 그 와중에 사실 아이 갖는 것만 조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지금이라도 좀 편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 정도일 테니까 여자는 쉽게 생각을 했을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정말 깔끔하게 그냥 잠깐 만난 거야 정도로 하기 위해서 아이 문제나 이런 부분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만일에 남자분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 원래 만나시면 안 되는 관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참 이율배반적인 느낌. 예. 이 남자가 정말 못됐구나 전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처음에 저도 요 상황 딱 처음에 봤을 때 네. 혼자라도 낳고 싶은 그의 아이, 네. 미혼모라도 되고 싶은 게 욕심일까? 요것만 들었을 때 아니 여성분이 지금 잘 있는 네. 가정을 15년 동안 몰래 만나면서 이 네. 가정에 그 남성을 너무 흔들어 놓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죄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네. 어제 그 루나 선생님과 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요 의뢰인 Y 정말 많이 이해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몰랐던 부분이 네. 오늘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은 의뢰인 Y 너무 못됐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 남성분이 만나자. 라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상황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여성분하고 남성분이 처음부터 사귀었던 사이는 아니고요. 원래 처음에 대학 다닐 때 좀 알던 사이, 서로 예. 좋아하던 사이인데 만나보진 못하고 감정만 서로 좀 확인할까 말까 하던 사이에 헤어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오시고 뭔가 자리 잡고 하는 사이에 남자분은 가정이 생기신 거고요. 네.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사실 남자분도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자분이 그걸 승낙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뭐 그런 부분을 던지시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좋아하던 걸 알고 있으면서 좋아했던 감정이 좀 남아있는 여성분한테 나 지금 가정은 있지만 너랑 좀 만나고 싶어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말씀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여성분도 그런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승낙하시면 안 됐을 텐데 약간 자기 감정도 남아있고 내가 그때 제대로 못 사귀어봐서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 짧게라도 좀 만나보고 마음 정리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거나 생각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 미련이 안 생길 테니까 난 더 풀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가볍게 좀 제의를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서로 불편한 게 없고 싸울 게 없고 서로 부담이 없는 관계다 보니까 그게 15년을 가신 거고 그 와중에 여성분이 사실 자기한테 15년을 만나면서 남는 게 없어요. 그쵸. 그죠? 계속 만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애인이 있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 와중에 이제 남성분의 아이를 보니까 나도 저런 아이 하나 갖고 싶다라고 해서 아이만 내가 키우겠다. 그게 그렇게 너한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도 남성분이 이제 펄쩍펄쩍 뛰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남성분이 생각하는 건 사실 지금 철희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내 아이를 이 여자가 낳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 가령 여성이 임신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부분 또는 아이를 낳고 나면 사실은 아이를 안 낳은 여성에 비해서는 몸이 많이 망가집니다. 예. 그리고 여성분들이 좀 챙겨야 되거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편하게 만나기만 하는 관계는 안 될 수도 있어지는 거죠. 나쁜 사람. 그럴 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의뢰인 Y만 만나봤기 때문에 예. 그 남성분에 대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 Y의 이야기로 추측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서 더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선에서의 추측일 뿐이니까 뭐 이 방송을 만일에 Y 씨와 같이 만나셨던 남성분이 보시고 해명할 말이 있다, 나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셔서 전화를 주시는 건 저희는 환영합니다. 네. 자, 자, 저희는 뭐 예. 100%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게가 있는 고민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례가 이래요. 근데 네.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들 사회적인 문제로는 미혼모의 집이 있을 정도로 유부남을 만나다가 혼자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예? 근데 때지는 남자친구랑 연애를 했는데 애만 갖게 해놓고 헤어졌어요. 잠수 탔어. 이런 상황. 예.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060-808-8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뭐 골드미스. 네. 오늘 이 의뢰인 Y가 골드미스이기 때문에 네. 현재 그 대한민국에도 이 골드미스로서 멋있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들만의 또 문제가 있는 거, 안고 계신 문제 저희 러브 코치에 말씀해 주셔서 같이 좀 얘기를 네. 나눠봐도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예, 예. 자, 오늘 의뢰인 Y 저희가 하나하나 어제에 이어서 차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성격적인 부분 볼게요. 의뢰인 네. Y의 성격은요.
이성적인 낭만파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15년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외강 내유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데, 멋있는 거죠. 커리어먼에 똑똑하고 이지적이고. 그런데 안으로는 남자의 정을 그냥 못 대서 순정파.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순정파라는 예, 거죠. 그쵸.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남들이 세게 보는데 저 정말 간열이거든요. 네. 네, 외강 내강 아니셨어요?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15년 동안 한 사람 바라보고 또 그렇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 네. 또 밑에 자, 가정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Y의 가정 환경은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으니까 어쨌든 혼자서 독립을 해서 자율적으로 예. 잘 회사 생활하고 중견에서 삶을 중역이에요. 살아가는 거겠죠. 예. 게다가 중산층 이상의 집안입니다. 아. 잘 산다는 거죠. 예, 부족할 예.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그런 남자한테 엮여가지고. 아. 자, 저희가 어제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었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현실, 네. 주변 시선, 결혼에 관해서 의뢰인 Y의 이 주변 사항을 계속해서 더 만나볼 수가 있죠. 네, 자, 예. 현실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의뢰인 Y의 현실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뢰인 Y의 현실은요. 네.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내연녀 신세가 됐어요. 아. 자, 이거 뭐 저희가 아까도 보여드렸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근데 이분이 내연녀 신세라고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신세라고 할 만큼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 충분히 지금 멋있게 사시고 계시고. 아, 근데요. 예.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저 눈에는 안 차는데 그냥 그저그란 총각이 자꾸 대시라는데 이 사람을 선택을 해서 만나볼까요? 아니면 매력 있고 땡기긴 하는데 유부남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볼까요? 이런 순간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사실은 잠깐 만나고 그냥 맛만 보고 헤어지지 뭐 해서 유부남 꼴랑 만났다가 인생 15년 쫙 이런 엮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럴 때 상담을 받으시는 거죠. 누구를 그렇죠. 선택하는 게 내 삶을 위해서 좋을지. 그런 경우 많이 상담하셨죠. 일단은 둘 중에 고르는 건 그나마 나은데요. 네. 그나마도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네. 왜 유부남들만 꼬여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아, 그런 분 계세요? 짜증나겠다. 유부남만 꼬이는 분. 예, 그리고 예.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내가 유부남을 꼬신다고 생각을 한다. 난 정말 가만히 있고 그 사람들 다가오는 것도 싫은데 회사나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심한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부분이 오픈이 안 돼 있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지금 야밤에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때는 우리 알리바이가 좀 증명이 되는 거지만 이런 알리바이도 증명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쟤 왜 밤마다 나가? 어. 밤 9시만 되면 어딘가 차려입고 나가는데 어딜 갈까? 제 뭐 얘기 이런- 하시는 거예요? 어, 저 동네에서 무슨 마담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화장 곱게 하고 눈썹 붙이고 막 이렇게 옷 화려하게 입고 나와서. 그러니까 여성분들 충분히, 윤경 씨 충분히 그럼요. 오해받을 수 있죠. 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다른 거보다도 왠지 쉬운 여자니까 남자들이 아. 좀 들이대볼까 이러면서 정말로 다가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빠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 앞에 그냥 있다가 뭐 그냥 출근하지 말고 나랑 놀지 이렇게 해서 정말 위험해진 경우에 대해서 뭐 스토커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경찰에서도 그런 경우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게 사람들이 오픈돼 있는 장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아. 오히려 여성분한테 역으로 그럼 위험한 상황 본인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서 억울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억울하죠. 있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고민 사항을 전달해 주셨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사하세요라던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조금 더 그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남자친구는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랑 만난다, 사귄다 또는 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좀 데리고 다녀보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뭔가 방법적인 건 제시를 하는데 일단 이런 것 자체가 좀 억울한 이야기일 수 있죠. 네. 맞아요. 이 잘못된 선택, 이 단어에 함축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부간에도요. 부부간간, 예. 그리고 부부 폭력, 가정 폭력. 배려하지 못하면서. 예, 예. 그렇죠. 근데 헤어지질 못해요. 아프다고 하면서도 헤어지질 못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어요. 친정 가서 얘기하면 혹시나 해코지 할까봐 얘기도 못하고 또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가슴 아파할까봐 얘기도 못하고 네. 주변에서 얘기하면 소문 날까봐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닌다고 얘기도 못합니다. 네. 자, 그럴 때 도움 드릴 수 있는 곳은 아마 익명이 보장되어 있는 저희 러브코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네. 이런 커플이 되게 많습니다. 남자친구가 맨날 폭력을 쓰는데 네. 심지어는 요즘 여자도 남자친구를 많이 때리는데 헤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네. 무언가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헤어지기도 엄청 많이 헤어져요. 근데 네. 또 만나잖아요. 그렇죠. 질기게. 어제 헤어졌는데 또 오늘 보면 또 만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변에선 헤어지라 그러는데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네네. 이거 지금 내가 연애 잘하고 있나? 근데 그런 이런 분들은 것들. 또 그러더라고요. 내가 10번 이상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라고 진짜 인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못 헤어지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네. 뭐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저희 뭐 오늘 이 주제와 상관없이도 네. 저희가 모든 고민들 다 060-808-8000번 저희 러브코치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 지금 또 고민 안고 계신 시청자분 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 남자친구를 사귄 지 한 100일이 좀 넘었는데요. 예. 네. 이게 남자친구가 낚시가 취미예요. 네. 아, 근데 데이트를 죄다 낚시로만 잡아가지고 어, 네, 낚- 이걸 네. 예. 낚시라는 그- 얘기만 들어도 왠지 외롭네요. 갑자기. 낚시가 사실 조금 심심해요. 여성분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강태공을 남편으로 둔 와이프들은요, 대부분 과부인 줄 알아요. 동네에서. 맞아요. 주말마다 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주로 데이트를 그러면 낚시를 많이 가시는데 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같이 그냥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즐거워서 같이 다녔거든요. 그쵸? 네. 아니 그것도 몇 번이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줄 알고 데이트 코스를 다 낚시터로 잡는 거예요. 아. 네. 네. 저 그럼 한 가지 네, 여쭤뵙고 싶은 게 낚시 네. 가면 주로 밤낚시 가시나요? 아니요, 종류별로 다 해요. 오. 낚시란 낚시, 바다 낚시, 무슨 낚시, 뭐 이렇게 저수지 낚시 이런 거 다 해요. 네네네. 그러면 본인이 그 낚였다는 생각도 가끔 드시죠? 네? 본인이 낚였다라는 생각도 가끔 드시죠? 그러니까요. 너무 처음에 너무 맞춰줬던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은 그 본질적인 고민이 이 낚시를 좋아하는 남자친구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마음을 좀 알아줘서 다른 이쁜 데이트를 좀 하고 싶은데 요게 고민이 맞으신 거죠? 네네네. 네. 이 남자친구의 취미 때문에 고민 안고 계신 분.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우리 루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자, 일단은 그 낚시터만 안 데리고 가면 괜찮은 남자인 거죠? 네. 근데 낚시터를 데리고 가도 괜찮긴 괜찮으니까 거기 쫓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 아직 뭐 저도 좋아서 사귄 거니까 음. 예, 이제 100일 됐고 예, 그것만 빼면 괜찮은데 네. 제가 다른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네. 유도를 해요. 아. 서로. 근데 이제 유도를 해도 잘 못 알아듣죠, 그 사람이. 네. 네. 그리고 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왠지 무서워하고 꼭 그대로만 하죠. 네. 제가 그래서 그림 하나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네. 이제 그 보통 되게 보기만 하면 저 절규 알아라고 하실 수 있는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요. 뭉크의 절규. 그렇죠. 예. 네. 뭉크가 그린 절규라는 작품인데요. 이걸 네. 보면 그 네. 가운데서 절규하는 사람이 사실 머리가 거의 안 보여요. 네. 그림을 좀 크게 보여드리면요. 대머리가 혼자 절규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전 한 번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대머리네요. 네, 머리카락이 거의 없죠. 자, 머리가 없을 때까지 고민하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이게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이게 그 남성분의 현재 머리 상태를 뜻합니다. 오. 그러니까 대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이 네. 예, 정말 고민했는데 나오는 한계가 낚시터 아니면 여자가 가자는데 아니면 정말 지금부터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 사람은 여자랑 네. 제대로 된 데이트를 정말로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라서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아주 깨끗하신 상태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려주셔야 되고 지금 전화 거신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20대는 아니신 것 같고 나이가 그래도 네, 30 30대. 정도로는 올라가셨나요? 예, 30 초반이. 30 초반이신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도 30 초반이신 거죠, 그러면? 30 중반이요. 그럼 나이 차이가 좀 어떻게 보면 오빠네요, 그죠? 네, 오빠예요. 예, 근데 오빠려니 하지 마시고요. 뭐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많이 빗대는 것 같긴 한데 그분 그 정신연령 상태는
한 14살, 15살 요 정도 동생이네요. 되는 그쵸. 네. 한참 동생이고요. 네. 조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아주 그냥 정신 연령이 좀 많이 낮아서 장난감을 하나 보면 거기에 막 미치고 정말 갖고 싶어하고 이런 나이예요. 그래서 아, 초등학교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고 아직 고등학생은 되지 못한 그래서 어른인 오. 척은 하고 싶은데 네. 아직 어른은 안 됐고 네. 근데 약간 그런 어떤 여자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주는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셔야 되는 단계인데 너무 이렇게 이 정도면 남자가 알지 않을까 하면 이분이 지금 뭉크의 절교에서처럼 계속 머리 또 쥐어 뜯어요. 이게 뭔 말인가? 이제 내가 싫다는 말인가? 네. 자꾸 왜 나한테 둘둘 돌려서 말하지? 나하고 헤어지자는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콕콕 집어서 자 오늘은 연극 보러 가자. 오늘은 콘서트 보러 가자. 오늘은 나 맛있는 게 먹고 싶어.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주시면 네. 정말 말 잘 들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잘하실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게 본인도 행복하고요. 정말 남자분도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고민하게 만드시면 큰일 나요, 이분은. 아니, 애석하게도 저 뭉크 그림 뒤도 강의예요. 네. 예, 그러게요. 낚시를 할 수 있는. 다리 위에서 예, 낚싯대만 그러니까요. 있으면 바로. 그러니까 그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 원래 낚시를 취미로 가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가봤을 때 재밌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데리고 가면 좋을 줄 알고 데리고 간 건데 그게 한두 번인데 전혀 인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어느 때 기쁘고 나쁘고 요거를 여자분이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마 분위기 맞춰주신다고 재밌어 이랬을 거예요. 그럼 진짜로 재밌는 줄 아는 거예요. 저는요, 선생님, 이 네. 생각도 해봤거든요. 저희 그 시청자분 혹시 저희 그 남성분이 스킨십 굉장히 좋아하십니까? 아, 예, 좋아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이 남성분들은 아직 사귄 지 100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네. 어떻게든 좀 스킨십을 하고 싶어서 아. 밤낚시 가면은 아. 밤 새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래서 낚시터 아니고 밤새서 같이 스킨십 할 장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거기 낚시터는 일단 춥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네. 선생님, 그 네. 물 위에서 집이 떠 있는 낚시터 있어요. 있죠, 있죠. 거기 한 번 들어가면 아침에 반가워. 해 뜰 때까지 못 나와요. 맞아요. 예. 네, 요즘 배가 끊기는 게 아니라 집이 끊겨가지고 못 나온다. 그렇죠. 이게 배로 이렇게 데리러 오시잖아, 아저씨가. 거기 가보셨죠? 아, 예. 예, 예. 아이고. 참.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어. 아, 근데 자. 제가 영화를 보러 가자.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네. 아, 이번 주에 아는 형이랑 낚시 가기로 했는데 이번 주는 거기 가자 그냥. 네. 아, 남자친구 못됐다. 아니, 100일이면 뜨끈뜨끈하게 둘이서 지내기도 시간이 모자른데 친구들을 끌어들여요? 예, 좀 종종 그래요. 아, 너무 배려하지 조금 못한 것 같아. 혼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노는 것보다 같이 놀면 남자들 왜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농구 한 게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거 좋아하고 네. 편먹고 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같이 데이트를 하면 더 즐거운 줄 아는 거거든요, 이분은. 뭐 그것도 버릇돼요. 버릇되는 네. 게 아니고 정말 몰라서 약간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건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그럼 예. 그럴 때는 제가 안 돼, 나 영화 꼭 봐야겠어.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요? 안 돼, 나 꼭 영화를 우리 둘이 봐야겠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 둘이. 예. 아니면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네. 여태까지는 오빠 그 데이트 방식으로 했으니까 오빠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같이 데이트해보면 그렇게 어떨까? 얘기를 하면 돌리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얘가 이제까지 내가 했던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얘 그냥 대놓고 그렇게까지 얘기 돌리실 필요 없이 그럴 수 있겠다. 직선적으로. 그렇죠. 나 요번에 무슨 영화 보고 싶어. 보러 가자. 그럼 재밌게 그냥 보고 아무 생각 없으실 거예요. 근데 네. 거기에 사족을 붙이시면요. 남자가 갑자기 고민이 또 생겨요. 그래서 머리 다 빠지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른 얘기 굳이 거기에 덧붙여서 배려해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세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얘기하시면 돼요. 그거 다 가지고 그분 낚시터 갔으면 어떡해요? 그러실 다 분은 할 수 아닐 있거든요. 거예요. 아, 그래요? 분명히 네. 정말 착하고 순진하신 분인데 네. 어떻게 해야 내가 여자한테 더 좋은 마음이 생기는지 그걸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따라만 주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분이니까 그냥 이제부터 시키세요, 그냥. 아셨죠? 우리 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 나이가 20대 초반이면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뜸들이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해드릴 텐데 이제 나이 우리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해도 돼요. 네, 대충 생략하시고 원하시는 거 덥석덥석 얘기하시고 스킨십 네. 덥석덥석 하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도 어떻게 뭐- 예, 예. 오늘 전화 상담 뭐 속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좀 강하게 해야겠네요. 네, 강하게 네. 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여리셔요, 보니까. 되게 너무 착하시 착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그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말에 좀 더 강하게 어필하셔서 좀 더 이쁜 데이트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자,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연인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요, 저희가 선물도 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준비한 뭐 다양한 선물들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생방송 안에서 고민 나누시고 선물도 타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요 주제에 대해서 네. 혼자라도 낳고 싶은 그의 아이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제 결혼과 주변 시선 요 두 가지 남았거든요, 윤경 씨. 네. 예, 게다가 이제 현실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내연녀 신세가 됐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었어요. 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주변에 이런 분 계시거든요, 선생님. 어떤? 젊은 시절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다는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은 그 기준이 생겨가지고 결혼을 못 하시는 골드미스죠. 네네. 예. 눈이 너무 높은 거죠. 아, 얼마나 눈이 높냐면은 자기는 눈이 별로 안 높다 그러면서 네. 정말 일단 그 남자 만나면 소개팅에서 차부터 보고 예. 그렇죠. 이 남자가 구두 못 신었는지 보고 네. 이 남자의 어떤 식사 에티켓 뭐 이건 물론 기본 매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남자의 가정 환경 집안 뭘 가지고 있는지 지분이 있는지 현재 재산 얼마나 모아놨는지 그것도 없잖아요. 키도 네. 보고, 네. 머리숱도 보고, 게다가. 아니 그러니까 예. 자기가 이제 40이 훌쩍 넘어가지고 네. 45을 바라보고 이러는 골드미스 분인데 그러면서 또 자기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 놓고 네. 이 어떤 그 여성분들의 어떤 기준 네. 저는 골드미스 분의 이 어떤 멋있게 사는 것도 좋지만 아.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잠깐 제가 좀 대변을 해드리자면요. 네. 그분들이 친구나 주변에서 소개를 해줄 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저희랑 상담을 하실 땐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그렇게라도 좀 센 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 때 내가 정말 초라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나도 나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남자 쪽에서도 나이가 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드미스라는 부분 때문에 의뢰의 자존심이 세다던가 아니면 좀 눈이 높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냥 오늘도 안 됐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보류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주변에서는 그 속도 몰라주고 너 너무 눈이 높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자기도 정말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골드미스가 됐을 때는 가장 문제가 그동안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신 것도 있어요. 회사 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그동안 경제 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늦었다라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남자를 고르기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일에 남자가 있다 그러면 남자가 정말 일에 열심히 하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성공적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거잖아요. 네. 여자는 좀 아직까지는 더 낮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신이 정말 마음에 드시는 분을 만났는데 상대방 쪽에서 한번 만나보고 좀 아닌 표정을 지으셔서 저희하고 상담하시면서 울고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만 좀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왜 남자분들이 정말 매너가 있으시다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2번, 3번까지는 애프터를 신청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예의죠. 만나봐야죠. 그럼요. 세 번은 만나봐야지. 맞아요. 알죠. 예. 근데 요새 남성분들도 좀 그러시지 않는 게, 나가면 내가 밥값 내는데 이러면서 한 번에서 끝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한 번을 봐서 그 여자를 어떻게 압니까? 여자도 처음 인상이나 여러 저 사람 차를 왜 저런 걸 끌고 나왔대? 라고 한들,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괜찮고, 다정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는 차가 눈에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눈에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데이트나 우리 그냥 소개를 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을 그날 하루로 너무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맞습니다. 그 맞선이라든가 또는 이 풋풋한 소개팅, 네. 뭐 소개팅이 풋풋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소개팅은 소개팅이고 맞선은 맞선이잖아요. 네. 맞선이라는 것 자체가 조건을 보고 만난 어떤 서로만의 기준을 보고 나왔을 때, 네. 예, 그때 내가 어느 정도 이게 기준 좀 다 도달하고 잘 갖춘 것 같은데 상대방이 애프터 신청을 안 하네. 그렇죠. 예. 엄청 슬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슬프기만 한 게 아니고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것도 좀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여성분들이 뒤에 가서 오히려 더 도도하게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여자 마음이 찢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뭐 그나마 소개팅이라도 하면은 기회가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전화 상담 많이 이렇게 받아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40 넘어가는 큰아들이 있는데 장가 그러니까요. 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런 질문들 참 많으세요. 야. 아니면 외국 가서 며느리 사와야 되나 뭐 이래요. 그러니까 예. 주변에 그 현재 본인은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네. 부모님께는 그게 엄청난 또 그 그럼요. 고민거리를 드리는 건데 또 그럼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러브 코치에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고민 이거 있는데 네. 하시는 부모님들.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직접 저희에게 전화를 한번 주셔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네. 주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요. 그 네. 자녀분에 대한 이야기들 직접 본인들이 대신 해주셔도 되고요. 또 그 밖에 내 형제의 일인데, 우리 언니의 일인데, 우리 동생의 일인데 이런 거 질문하셔도 되고, 또는 너무 친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정말 내가 옆에서 볼 때 내 친구는 정말 괜찮은 아이인데 내가 소개를 하면 왠지 자존심 상해 하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볼 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소개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 해주셔도 되고요. 또 우리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예. 내가 요걸 걔한테 주고 걔한테 내가 요걸 좀 부탁하고 싶은데 걔는 어떨까요? 이런 거 부탁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담이나 다른 상담 어떤 거든 본인이 머릿속에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고민이다라고 하신 건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그냥 툭 하고 던지시는 그런 고민 내용 중에 하나가 저 언제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예, 아, 근데 그것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왜냐면요, 어.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네. 고민하지 마시고 연인을 만들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재혼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과 재혼이 가능할까? 아니면 걔 헤어졌는데 또다시 결혼하시는 커플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남자랑 네. 이거 잘하는 짓인가?까지 저희가 모든 사랑과 결혼과 이혼과 이별과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060-808-8000번 전화하셔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저희와 함께 생방송 안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아, 방송 끝나고 나서도 네. 뭐 계속해서 뭐 2번, 3번, 4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 뭐 네. 절대 뭐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우 그렇다. 예. 고민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간혹 네네. 가다가 네. 이러신 분들 계세요. 이거 진짜 생방송인가. 예, 근데 맞아요. 저희 진짜 생방송 맞는 게 지금 현재 시간도 저희가 12시 46분이거든요, 지금이. 네. 네, 요맘때쯤 되면은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부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또 계속해서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해결해 나갑니다. 네, 쉬는 예. 사이에도 전화 받으니까요. 그냥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요 쉬는 시간에도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 고민 듣고 있으니까 네.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릴 때 요 순간에도 혹시 망설이고 계신 고민 있으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잠시 쉬었다가요. 곧바로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러브코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잉카콜라와 함께합니다.